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A조, 결국에는 맨유가 뮌헨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욕적인 탈락을 하게 되었다는 게 문제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오늘도 상대 공격수를 지워버린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A조 마지막 경기였고, 그리고 맨유의 홈경기장에서 치러진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36분에 맥과이어가 부상을 당하면서 맨유의 각본은 바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맥과이어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BBC. 어쨌건 최근에 맨유에서 해리 맥과이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상은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맨유 쪽에서 가장 믿을만한 수비수인 맥과이어가 부상을 당했지만 반대쪽에는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3분에는 상대 공격수인 호일룬이 박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민재 선수와 볼 경합을 하는 장면에서 호일룬이 이제 등을 지려고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워낙 또 강력한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일룬이 이제 그 광고판 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죠. 이 장면을 이제 BBC에서도 주목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하프타임이 될 때까지 일단 조 마지막 순위에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호일룬을 날려버리는 이 장면을 기록을 한 것인데, 이 BBC 현지 반응에서도 김민재 선수를 뚫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BBC가 뭘 주목하냐면은 호일룬이 전반전에 딱 9번의 터치를 가져갑니다. Not a fun game for Rasmus Højlund. 호일룬에게는 전혀 즐거운 게임이 아니다. 그저 9번의 터치를 가져갔을 뿐이었고, 그리고 현재 이 바깥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fewest, 가장 적은 수의 터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기에서 뛴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적은 터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에는 호일룬이 지금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공을 주고받는 그런 플레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쌍한 호일룬이 혼자서 저 앞에 서 있다. 그리고 he must be wondering,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When the opportunities are going to come, 자신에게 기회가 언제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 때문에라도 이 호일룬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기 70분 때에는 이 케인의 움직임이 또 이 골을 만들어내는데, 이 공을 받은 케인이 여기에서 원터치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공을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공을 딱 넣어줬을 때 코망이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1대1 찬스나 다름없는 이 기회를 코망이 꽂아 넣으면서 뮌헨의 선제골 그리고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원터치로 돌려준 케인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오른쪽 바깥발로 이렇게 차서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굉장히 좋은 패스였고, 그리고 이 패스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코망이 그대로 결을 살려서 들어가는 이 침투 그리고 마무리까지, 맨유는 끝까지 이 뮌헨을 상대로 뭔가 이겨보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맨유가 이 경기를 이겼어도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경기 전체적인 상황 살펴보면은 맨유가 후반전에는 아예 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맥과이어가 교체 나간 시점이 사실은 이쯤인데 사실상 그 맨유의 공격력도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점유율 보면은 41대 59로 홈팀인 맨유가 확실히 밀렸고, 그리고 유효슈팅은 단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맨유에서 뛰었던 전설적인 수비수죠. 리오 퍼디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맨유의 패배를 보면서 very disappointing to say the least, 진짜 최소로 말해도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you would have expected United to go through. 이 딱 조가 발표가 됐을 때 이 맨유가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원정 경기에 갔을 때 3골씩 넣었는데 그런데 승점을 못 가져온 것, 이것은 criminal, 그래서 사실 범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승점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퍼디난드가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거를 이겼어야 했는데, 그런데 단지 하나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BBC도 이제 비판을 했고, 그리고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에는 bottom and rotten, 꼴찌인 데다가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텐하그 감독 체제 하에서 뒤로 가고 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요일날 이제 안필드, 이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가 있는 맨유인데 더 이상 일정이 쉬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자체가 놀라운 것은 아니라면서 뮌헨이 이 경기를 지배한 것이 놀랍냐? 전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코펜하겐이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맨유가 뭘 하던 간에 어쨌건 그 A조에서는 탈락하게 됐고 코펜하겐은 굉장히 이 유명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승리가 굉장히 인상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펜하겐이 2010-11 시즌 이후 처음으로 지금 노크아웃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조별리그를 통과해가지고 본선으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코펜하겐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승점을 살펴보면은 코펜하겐이 승점 8점으로 리그 2위를 기록하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고 갈라타사라이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체스나 은돈벨레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 맨유는 조 4위를 기록하면서 승점 4점. 야, 이 승점 4점의 기록이 진짜 엄청난 게 뭐냐면은 이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기록한 가장 낮은 승점이 이번 챔피언스리그의 4점입니다. 그리고 BBC의 사이먼 스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Tonight wasn't terrible. 오늘이 진짜 경악스러웠던 게 아니다. The whole campaign has been. 이번 시즌 자체가 경악스러웠다. 여하튼 맨유 팬들은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이번 시즌이고 그래도 맨유 팬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90년대에도 그러니까 알렉스 퍼거슨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거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게 그래도 좀 역사가 있는 그런 구단들의 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다른 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경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단주의 상황 그러니까 누가 이 맨유를 인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스쿼드를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구단주의 문제냐 라고 했을 때 에릭 텐 하그가 일단 지금 감독으로서 4억 파운드나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펜하겐이 이 기간 동안 얼마를 썼냐? 아니 코펜하겐이 돈을 많이 써서 올라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자, 4억 파운드면요, 여러분들 6,606억 6천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 맨유인데 결국에는 굉장히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리그 탈락뿐 아니라 유로파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주목할 만한 평점은 해리 케인이 7.8점을 받았고 킹슬리 코망이 7.9점을 받았습니다. 결승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7.1점을 받았고 그리고 김민재를 상대해야 했던 라스먼드 호일루는 6.3점의 최악의 평점을 받으면서 경기 최하 평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 세부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한 번 당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 같은 경우에는 95번, 패스는 88번 중에 83번을 성공하면서 94%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뭐 김민재다운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여하튼 오늘 챔피언스리그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은 미네는 뭐 무난하게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 다양한 리그들에서 굉장히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EPL만 해도 지금 맨시티가 1위가 아니라 리버풀이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리버풀이 1위인 것 자체가 이제 이변인 게 아니라 맨시티의 추락이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로나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혹은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이 굉장히 지배하는 그런 리그에서 지로나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넨이 지금 뛰고 있는 이 분데스리가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레버쿠젠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 유럽 리그인데 그런데 이제 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유가 떨어지고 코펜하겐이 올라가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미네는 이 본선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